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8년 만에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에게 협력의 배를 띄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제중 한국인 간담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병역 의무 이행의 시작을 군이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는 뜻을 담아 2026년 새해 첫 육군훈련소 입영식을 주관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현재 훈련 중인 훈련병 3천여 명에게 군 복무의 의미와 가치를 전하기 위해 직접 정신전력 교육을 했습니다. 동명부대 32진이 레바논 출발을 앞두고 환송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철수가 예정된 가운데 동명부대 32진은 마지막 철수진에 앞서 대한민국군이 레바논에서 19년간 쌓아온 평화를 위한 노력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우리 교민을 만나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는데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등의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첫 공식 일정은 제중 한국인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위한 두 나라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외교 성과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오랜 기간 후퇴해 있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은 최대의 성과이자 큰 보람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중 경제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교역이 3천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중한 이웃으로서의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하고 새로운 항로를 함께 그려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구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 등 동북아 안보 정세에 대한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이와 함께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국민주권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국민의 생활과 연결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홍보 영상을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눈앞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주제로 한 약 14분 분량의 홍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국민주권 실현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의 철학과 목표,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가 구조적으로 담겼습니다.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안기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내레이션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운영 구상이 영상으로 한눈에 제시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를 국민 생활과 연결해 설명하며 정책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를 시각적으로 끌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국정 운영 방향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홍보 영상이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육군 훈련소에서 2026년 첫 입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은 직접 행사를 주관하면서 군 입대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한 입영 장병들을 응원했습니다. 차성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병원연 새해 첫 월요일인 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 행사 현장. 1,700여 명의 입영 장병과 그들을 응원하러 온 가족, 친구들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헤어지기 전 부모님은 짙은 포옹으로 걱정과 응원을 전하고 아들은 멋쩍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가슴 벅차고요. 저희 아이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다치지만 말고 건강하게 잘 수료할 때까지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1월부터 막 추워지기 시작해서 좀 많이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한 달 뒤에는 또 씩씩한 군인이 돼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근데 바쁜데 이렇게까지 멀리까지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고 가족들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긴장은 되지만 입대해서 잘 건강하게 무사히 훈련 받고 오겠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다치지 않는 거야, 알겠지? 앞으로 너의 모든 길이 밝아지도록 다치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많이 응원해줄게. 병역 의무 이행의 시작을 군이 책임지고 함께하겠다는 뜻을 담아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이 행사에 참석해 장병들을 직접 격려하며 이들의 첫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육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성숙한 청년이자 멋지고 늠름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육군에 정말 잘 보냈구나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육군과 훈련소 전 구성원이 함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입영 장병들은 어색하지만 씩씩한 목소리로 잘 다녀오겠다는 의미를 담아 부모님께 힘찬 격려를 올립니다. 이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금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육군 훈련소의 조교와 교관들은 장병들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으로 입영 장병의 첫 시작을 함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6년 새해 첫 훈련병들을 맞이하니 교관으로서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훈련병 한 명 한 건가 눈을 마주치고 엄격하지만 따뜻하게 원칙 속에 배려를 담아서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오늘 입영한 장병들은 6주간의 장병 기본 훈련을 통해 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기초 전투 역량을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붉은 말의 기운으로 힘차게 입영한 장병들을 시작으로 육군은 한 해 동안 12만여 명의 훈련병을 배출해낼 계획입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 32진이 파병을 앞두고 환송식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철수가 예정된 만큼 대원들은 동명부대 역사에 마침표를 준비한다는 자부심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파병대 한여병을 이끌어서 진짜 확신합니다. 숭고한 사명을 다하고 모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 국제평화지원단에서 동명부대 32진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파병을 앞둔 185명의 장병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레바논에서도 몸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없는 동안에도 물론 힘들겠지만 잘 해줄 거라고 믿어. 사랑해.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족들이 그동안 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아내가 임신 중인데 아기도 그 기간에 잘 커서 무럭무럭 자라서 출산까지 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다영아. 대한민국 화이팅! 동명부대 32진은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 일대 불법 무기 유입과 테러 활동 억제를 위한 임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철수가 예정된 만큼
동명 32진은 성공적인 임무 수행 후 철수진인 33진에게 바통을 넘겨주며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동명부대 32진은 19년 파병 역사에 성공적인 마무리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2026년 인문 전환기를 앞둔 만큼 선배 전우들이 일군 영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완벽한 작전 수행 태도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군사 외교관으로 활약할 동명부대 32진은 이번 달 출국길에 오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 31진은 32진에게 안정적이고 완벽한 작전 환경을 넘겨주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특히 귀국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레바논군에게 대한민국 육군의 특공무술을 전수하며 뜨거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국적인 외모의 군인들이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의 상징인 특공무술 연마에 몰두합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똑같은 자세를 연습하고 몸에 익을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이유. 바로 우리 장병의 엄격한 평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국을 목전에 둔 동명부대 31진이 레바논군을 대상으로 특공무술 과정 3단계인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1단계 기본기 훈련과 2단계 심화 훈련은 진행해왔지만 최종 단계인 3단계 시행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레바논군이 외부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특공무술을 숙달하고 자체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역량 강화 훈련 3단계는 유니필 최초로 시행된 훈련으로 레바논군이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특공무술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관을 양성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명부대는 유니필 임무에 따라서 레바논군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신뢰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نشكر الكتيبة الكورية بنشكر الفريق الكوري اللي دربنا تدريب تقني واحترافي وقدرنا من خلاله نصير مدربين. شكرا لكم. ثانك يو. 동명부대 31진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날까지 레바논군과 군사교류는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도 끝까지 매진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남수단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한빛 부대가 주 보급로 보수 작전을 앞두고 현지 주민들과의 신뢰 구축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민 의료 지원을 중심으로 작전 여건을 다져나가고 있는데요. 박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수단 아니디 마을. 임시진료소 앞에 주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군의관들은 한 명 한 명 상태를 살피며 진료에 나섭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투입된 한빛부대 20진이 본격적인 주보급로 보수작전을 앞두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민의료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의 핵심은 현지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기초보건 여건 개선입니다. 한빛부대 의무대 장병들은 기초대가와 치과진료, 외상처치는 물론 주변 민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활동까지 병행하며 현지 실정에 맞춘 의료 지원을 펼쳤습니다. 진료를 받은 주민들은 군의관들의 세심한 설명과 치료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남수단 현지에서의 의료 지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진료를 할 수 있어 기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빛부대원으로서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과 함께 생필품과 의약품 공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향후 주보급로 보수작전 수행을 위한 신뢰와 협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여와 의료 지원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주민들과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성공적인 MSR 작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빛부대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민 의료 지원을 통해 작전 안전 확보는 물론 지속 가능한 임무 수행을 위한 민군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할 전망입니다. 남수단의 기방을 대한민국의 영광을 담배 파이팅!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새해를 맞아 각 군에서는 앞으로의 방향과 각오를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혁신과 단결을 강조하며 미래형 강군으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년 각 군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국방 운영 방향과 각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차례로 밝혔습니다. 육군은 육군의 사명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다양한 전력 강화를 통해 미래형 강군으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AI, 드론, 로봇,
사이버, 전자기 능력을 핵심 전력으로 발전시켜 아미타이거의 진화적인 개념인 아미타이거 플러스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해군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장병들이 복무하고 싶은 해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강한 전투 역량을 갖추며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AI,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군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AI 기반 전력 강화를 통해 첨단 정예 공군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공군은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등고자비의 정신으로 첨단 정예 공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병대는 언제나 국민의 곁에 있음을 강조하며 어떤 임무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해병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도 해병대 전장병 및 군무원은 언제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인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민의 곁에서 무거운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6년에도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국방부가 2026년을 맞이해 더욱 굳건한 안보 태세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8가지의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군인 복무 여건 개선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등이 포함된 이번 정책을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방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안보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8가지 국방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6년 국방부의 목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인 복무 여건 개선,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등 총 8가지의 정책과 제도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 걸까요?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하기 위한 정책, 2026년 예비군 훈련 참가비 신설 및 인상입니다. 신설되는 부분은 지역 예비군 훈련비인데요. 올해부터 지역 예비군 훈련비를 신설해 5, 6년차 지역 예비군의 기본 훈련과 작계 훈련에는 1인당 2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되고 대학생 예비군의 기본 훈련에도 1인당 1만 원의 참가비가 새롭게 지급됩니다. 기존의 훈련비가 지급되던 동원 훈련 참가비도 인상되는데요. 동원 훈련 1형 훈련비는 기존 8만 2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출퇴근 방식의 동원 훈련 2형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훈련 중 지급되는 급식비 역시 기존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방부는 모든 유형의 예비군 훈련에 형평성 있게 훈련비를 지급하고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 간부 처우 개선 역시 2026년 국방정책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중 하나가 장기 간부 도약 적금인데요. 초급 간부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임관 간부 중 장기 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3년간 개인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해당 금액을 100% 매칭 지원하는데요. 월 최대 30만 원 납입 기준으로 만기 때 은행 이자를 포함해 약 2,300만 원 규모의 자산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껏 현역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되었던 꿈도전 지원금이 군무원 자녀로까지 확대됩니다. 꿈도전 지원금이란 현역 군인의 대학 신입생 자녀 중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군무원 역시 군인과 같이 전국 단위로 근무한다는 점, 격오지, 도서 지역 등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그리고 복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꿈도전 지원금은 예산 28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자의 1학년 1학기 성적 순으로 지급하는데요. 국방급여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도 개교합니다. 군 복무 여건상 잦은 전학, 격오지 거주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들을 위한 방안인데요. 이번 영천고를 시작으로 2028년에는 경기도 송담고, 2030년에는 강원도 화천고 등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병들이 자주 활용하는 각종 행정복지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통합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군 장병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 이음이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인데요. 장병 이음은 나라자랑 포털과 인사정보체계, 수송정보체계, 의료정보체계, 국방 및 각군 복지 포털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해서 총 40개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별 시스템에서 제공되던 국방 서비스를 통합해 군 장병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건데요. 장병 이음은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7월부터는 생성형 AI 서비스와 경무행정 기능도 단계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가장 와닿을 정책하면 바로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인데요. 2025년 1인 1일 13,000원이었던 기본급식비가 2026년부터 14,000원으로 오릅니다. 국방부는 4년 만에 급식비 단가를 현실화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군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으로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추진합니다. 모든 장병이 입대를 하면 손쉽게 비행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요. 국방부는 교육용 상용 드론을 대폭 도입해서 소부대 작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장병들이 자율적으로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대전의 핵심 전력인 드론 운용 역량을 높여 장병 개인별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기 위한 장병 교육도 강화됩니다. 전 장병이 군 본연의 역할과 헌법적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신념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장병 교육을 확대하는데요. 이미 2025년 하반기부터 연구기관의 선행 연구와 표준 교환을 바탕으로 집중 교육이 진행되어 왔지만 2026년부터는 전 간부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온라인 교육 과정이 개설됩니다. 또한 모든 사관학교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신설돼 필수 교과로 운영됩니다. 2026년 달라지는 국방정책,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시험평가단은 5일 281 시험비행대대에서 52 시험비행 전대장 주관으로 2026년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 입가식을 열었습니다. 교육요원들은 1년간 시험비행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비행실습 등 단계별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미 공군 시험비행학교에서 다양한 기종을 직접 탑승하는 등 실전적인 시험비행 역량을 쌓을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중심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 개발 도입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자일 개발은 짧은 주기로 소프트웨어를 반복해 개발하고 전력화 이후에도 성능을 지속 고도화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병무청은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회장에게 병역사항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보다 안전한 임무 수행 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전불태 상승백마 화이팅! 2026년에도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장비 운용과 임무 숙련도를 더 향상시켜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투 대비 태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새해에도 저희는 변함없이 동해안 최전선을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서해 최전방 말도는 오늘도 우리 해병대가 철통 같은 경계 태세로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병대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2026년 말띠의 해를 맞아 말처럼 거침없는 힘이 모두에게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GOP에서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변함없는 빈틈없는 완전 경기작전 실시하겠습니다. 부대 차렷! 경례! 탄결! 아들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26년도도 활기차게 무사히 제대하기를 화이팅! 우리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새해도 건강하고 우리나라 잘 지켜주세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절기 소환입니다. 이 시기가 1년 중 가장 춥다고 합니다. 다행히 오늘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고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를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원주는 영하 10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사천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간에는 북쪽의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면서 잦은 강수가 예상됩니다. 7일에는 산발적인 눈이 날릴 수 있겠고 9일에서 10일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에서 5cm의 눈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추가로 8일 목요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개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